에는 먹을 수 있지만 씨앗으로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계속 무한화소로 계속 피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중간에서 아예 더 이상 맺지 않게 잘라주는 것도 일시에 균등하게 성숙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름주기, 이제 재배 기간 중에 거름기를 충분히 이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 거름의 이제 성분이 어느 성분이냐에 따라서 이 결실 시기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병해충이라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 재배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병해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씨앗 받기 위해서는 이 병해충에 걸린 작물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제거를 해서 그 작물에서 달린 결실에서 씨앗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초는 뭐 양분 경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충실하게 재배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잡초의 씨앗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혼입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본 선발은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이제 배울 수업에서 예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의 하나의 기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배하는 기간 내내 작물들을 계속 관찰해 나가면서 병치레가 없었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심었던 씨앗의 형질과 외관상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유사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씨앗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씨앗도 건강한 작물에서 이렇게 기르게 되면 점점점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종 씨앗 수집을 하러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이 그러거든요. 토종을 계속 심으면 계속 안 좋아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이런 모본 선발 없이 씨앗을 받아서 이어나가면 그렇게 돼요, 사실은. 씨앗도 계속 이제 이게 진화하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고.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들을 그대로 씨앗 유전자에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받으면 점점 좋아지죠. 근데 나쁜 데서, 끝물에서 씨앗을 받으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열매에서, 어떤 포기에서 씨앗을 받을 건지 이것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적기에 이제 거두고 따 익히고 다듬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수확은 이제 적기 하는 게 가장 맞죠? 완숙이 되었을 때. 근데 이제 적기에 거두지 못했을 때는 두 번째 과정, 후숙이라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렇게 후숙을 시키지 않고 씨앗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그 쭉정이가 되거나 종자의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발생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종자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휴면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금치 같은 경우는 보통 씨앗을 채종해서 바로 파종하면 발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2달 동안을 이게 이제 그 휴면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숙성 과정이라고 해요. 씨앗 상태로 숙성이 되는 과정이 2달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휴면과 일치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의외로 이제 씨앗들마다 충실한 후숙의 과정들, 또는 이제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씨앗들이 따로 이제 존재합니다. 인삼 씨앗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갑철이라 그래서 별도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후숙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작물별로 어떤 시기가 정확하게 수확 시기고, 그다음에 후숙시켜야 될 종자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선의 과정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키질, 그죠?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키질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또 이렇게
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건조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정성 과정들은 이제 뒤에 뒷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또 다룰 겁니다. 저장 방법이에요. 종자의 저장 방법은 보통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경우에 이렇게 단명 종자, 중간 종자, 중간 단명, 뭐 비교적 장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명이 이제 파, 양파 뭐 이런 씨앗들이 가장 단명이고요. 당근이나 땅콩 이런 것도 비교적 단명 종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이나 냉동 저장하지 않았을 때의 수명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이제 냉동 저장 적정하게 잘 말려서 냉동 저장하게 되면 이 단명도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게 됩니다. 강제적인 이제 휴면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중간 단명은 이제 양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2, 3년 정도 가는 거고요. 무, 순무, 배추, 오이, 호박, 그리고 가지, 토마토, 수박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4년 이상 가는 장명 종자에 해당됩니다. 이건 이제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의 기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종자는 계속 심을 종자들을 따로 이렇게 상온 보관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관할 양들은 이렇게 냉동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동 저장하는 방법들은 대개가 이제 종이봉투에다가 종자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쓴 다음에 이렇게 밀폐용기, 우리 락앤락이라고 있죠. 락앤락 같은 밀폐용기에다가 이 종자 봉투를 넣고 같이 넣어야 될 게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건습제 있죠. 건습제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냉동고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냉동고가 자주 열어보는 냉동고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요. 가능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보관할 거면 가급적이면 자주 여닫지 않는 그런 냉동고를 따로 이제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냉동 보관하게 되면 이제 꺼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냉동고에서 이렇게 꺼내자마자 락앤락을 여는 순간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차가운 씨앗에 이렇게 들러붙어요. 우리 차가운 샘물을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받으면 주전자 표면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슬점 이하의 온도에서 이 씨앗들이 습기를 먹게 되면 생명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꺼냈을 때는 이 락앤락을 꺼내놓고 하루 정도 또는 이제 반나절 정도 상온에서 그냥 꺼내놨다가 이게 그 락앤락 표면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서 이슬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이 락앤락 내부 온도하고 바깥 온도가 같아진 거예요. 그때 뚜껑을 열고 필요한 만큼 종자를 꺼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냉동고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 꺼냈을 때 종자를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종자의 생명을 길게 하려면 수분 함량을 7에서 10% 이하로, 그 다음에 저온에서 생리작용을 없게 되기 때문에 저장이 잘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종자를 이제 건조시킬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40도 미만에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 씨앗도서관마다 이제 건조기도 있고 또는 이제 건조기가 없으면 가정에 있는 리퀴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육포도 만들어 먹는 그런 이제 건조기가 가정에 있을 텐데 그걸 활용하실 때 온도계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 설정을 40도 미만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도 미만으로 설정하고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되게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면 수분 함량이 한 7%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수분 함량을 계산하려면 사실은 이제 젖었을 때의 무게하고 이게 잘 말랐을 때의 무게를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수분 함량을 대개는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으시면 이 동글동글한 씨앗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망치가 있어요. 배추씨라든지 무씨라든지 이런 것은 조그만 망치로 이 씨앗을 톡 쳐봐요. 그러면 이게 파삭하고 깨지면 건조가 잘 된 상태인 거고요. 이게 만약 뭉개진다. 그러면 건조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면 더 말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이씨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꺾어봐요. 그래서 이게 툭 부러지면 건조가 잘 된 상태고, 이게 기역자로 구부러진다. 그러면 건조가 덜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건조기에 넣고 다시 이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을 미리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건조기 돌릴 때 어느 정도 건조가 됐는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저장 온도는 냉장에다가 보관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냉동 보관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종자를 저장을 할 때 매년 써야 된다 하는 애들은 따로 단기 저장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것은 장기 저장,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저장이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맨날 냉동고 열어가지고 씨앗 찾다가 볼일 다 보고 씨앗 어디 있지 그러지 말고 두 벌을 만드는 거예요. 씨앗을 봉투를 아예. 그래서 단기 저장 한 벌, 그다음에 장기 저장 한 벌. 그래서 단기 저장 씨앗이 다 떨어지면 다시 이제 덜어서 단기 저장으로 일부 이렇게 보관하더라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종자 쓸 때도 맨날 냉동고 열어가지고 씨앗 찾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낮을수록 좋고요. 저장고의 온도, 습도는 뭐 당연히 영하로 떨어지면 습도는 떨어지고, 그 안에 또 실리카겔 2중에 3중에 이렇게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건습제 같은 경우는 실리카겔 또는 염화칼슘이라고 하는데, 이 건습제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습제 우리 흔히 이제 김밥, 뭐 김밥용 김이나 뭐 아니면 그냥 소금 염돼 있는 그런 실리카겔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실리카겔이 이제 습기를 많이 먹으면 약간 이제 붉은색 계통으로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실리카겔이 흰색이다가 변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해요. 이거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넣고 돌리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구매하면 이렇게 조금만 단위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실리카겔을 많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으셨다가 그것들을 그때 이제 종자 저장할 때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종자의 함수율과 저장 온도의 관계고요. 그냥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채소의 최종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각 작물별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자주 이제 반복할 거기 때문에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시간 반밖에 안 한다고 쉬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던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질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채팅창이 있으니까 채팅창으로 열어주시면 써주시면 수업할 때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